이 화려한 조명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화려하게 앞으로 도로를 많이 누비게 될 그런 전기차의 시대를 알리는 EV6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트 에디터 김태현입니다. 저는 내연기관 차들이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런 대중 브랜드들이 빨리 전기차로 선보여야 좀 더 빠르게 전기 시대가 더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테슬라가 아무리 뛰어나고 앞서 나간다 하더라도 혼자만 뛰어나면은 글쎄요 빠르게 더 오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기아 같은 대중 브랜드가 이렇게 전기차를 선보임으로써 전기차 시대가 더 성큼 다가온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차량 EV6에 대해서 전기차 입문자 입장으로서, 그리고 아직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기차를 좀 경험해본 유저 입장에서 과연 실내외가 전기차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적용될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를 합리적인 가격에 빠르게 출고받고 싶다면, 자,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 EV6에서도 롱레인지 4륜구동 모델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EV6를 내면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스탠다드와 롱레인지가 있고요. 좀 더 스포티한 바디킷과 디자인 킷을 한 GT 라인, 그 다음에 완전히 본격적인 스포츠 모델인 GT,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된 모델은 바로 이 스탠다드와 롱레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차량은 많이 보실 롱레인지 4륜구동 차량임을 감안하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이미 한번 리뷰를 했어요. 에디터 L이 현장에서 줄자까지 재가면서 또 리뷰를 했는데, 이렇게 갖춰진 전시장하고 이렇게 도로에서 보는 느낌은 또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촬영한다고 다니는데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지금 막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만큼 이 뉴페이스, 신선한 감각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패밀리 룩을 적용하지 않았죠. 각 모델마다 개성이 좀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쐐기형 모양의 테일라이트와 그 다음에 턴 시그널 방향지 시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아차에서 딱히 보지 못한 것 같으면서도 K3랑 이렇게 세 줄로 연결된 모습도 언뜻 떠오르기도 합니다. 좀 패밀리룩이 연상이 되면서도 모델마다 개성을 살린 그런 기아차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진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본닛 라인이 급격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본닛의 라인과 이 휀더 쪽에 이 두툼한 바디 라인도 확실히 이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폭이 더 커 보이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 두툼한 와이드킷 덕분에 차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각지고 덩치 있어 보이는 아이오닉 5랑 다르게 기아 EV6는 뭔가 어깨에 근육질이 더 붙어있는 그런 모습을 형성한 것 같고요. 이 테일라이트와 함께 전기차는 라디어트 그릴이 필요가 없죠. 흔히 말하는 그 호랑이 코 그릴이라고 하잖아요. 그 디자인이 사실상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블랙 컬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체감 있고 흡사 스티커로 죽여놓은 것처럼 마치 튜닝을 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이거 굉장히 튜닝한 것 같은 그런 일체감 있는 블랙 바디킷의 효과를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컬러별로 취향 확인하시고 이 파트가 어떻게 다른지 컬러를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새로운 전기차 시대와 어울리는 이 기아의 새로운 엠블럼도 흔히 말하는 뇌이징이 잘 돼서 그런지 이제는 충분히 이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기차라서 라디어트 그릴이 면적이 넓지 않다 보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차와는 이런 좀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전면부 디자인은 만약에 이게 내연기관 차였어도 흔히 말하는 그 핫해치라 그러죠. 화끈하게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핫해치적인 묘소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내연기관에서 조금 더 멋부린 아이오닉처럼 뭔가 너무 화려하고 튀는 듯한 좀 복고풍이라고 하자면 미래지향적인 느낌과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젊은 감각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폭도 큰데 제 키가 178이거든요 아이오닉보다 한 5cm가 낮습니다. 확실히 차체가 폭이 넓고 낮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뭔가 날렵하게 뛰쳐나가는 느낌이 들고요. 직선으로 각을 썰어서 만든 현대 아이오닉과 다르게 이 볼륨감이 상당해요. 이 뒤 핸들 쪽은 탄탄한 허벅지를 보는 것 같기도 하는, 그래서 이 사이드미러를 보다 보면은 사이드미러에 이 두툼한 휀다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GT 라인과 그 다음에 이 롱레인지 그냥 일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가 또 블랙이라서 안 보이는 특징 중 하나가 이게 원래 투톤이에요. 블랙 카이그로식 가니쉬로 돼 있어서 차체 컬러와 투톤이 돼 있는데 마치 GT 라인처럼 보이는 효과가 블랙 컬러에서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GT 라인을 하시면 이런 무늬 없이 완벽하게 바디랑 같은 컬러로 되어 있다는 차이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에요. 얘는 지금 400kg대인데 19인치로 바꾸면 440kg대까지 늘어나서, 휠 같은 경우는 굳이 스타일이 아니시라면 저는 좀 한 인치, 1인치 좀 더 적은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차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완성되어 보이는 부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패스트백과 외건과 해치백이 진짜 모든 게 다 절묘하게 섞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스포일러 라인은 또 각이 졌어요. 어두울 때 바디 실루엣 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불이 은은하게 비춰줄 때 멋 또한 이 포인트에서 느낄 수 있는,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볼 수 없던 그런 디자인 포인트가 여기서 느껴진 것 같습니다. 이 화려한 리어램프, 이것도 웰컴 세레모니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아차의 앞으로의 모습이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일단 세레모니 같은 경우에는 로딩 창이 열리는 듯한, 전기차에서 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리어램프가 가운데 연결된 게 그냥 단순히 디자인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스포일러의 역할도 합니다. 기능과 그 다음에 디자인적 요소 모두를 챙긴 모습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어 윈도우가 굉장히 깔끔하죠. 이 차량도 아이오닉과 똑같이 와이퍼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 전에 미리 지금 비 맞는 상태에서 달렸는데요. 그냥 리어 윈도우에 열선을 켜고 달리니까 이렇게 빗방울이 거의 맺히지 않더라고요. 달리다 보면 이렇게 흩날리는 것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리어 윈도우가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기도 지금 블랙 컬러라 일체감 있어 보이는데 블랙 하이그로시와 이게 톤이 다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GT라인과 또 이렇게 묘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스탠다드 롱레인지를 선택하셔도 디자인적으로는 사소한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스러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이 충전구에 있죠. 굉장히 직관적이죠. 지금 배터리 상태도 알 수가 있고, 충전을 꼽으면 게이지가 올라가서 상태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이오닉처럼 이렇게 위로 열려야, 물론 안전하다고 하지만 비 올 때 심리적으로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리어램프가 굉장히 튀어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붕처럼 이 충전 부분을 조금 위에서 가려주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열 때도 이렇게 눌러서 열어주시고, 닫을 때도 이렇게 전동으로.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외에 좀 댓글을 많이 봤어요. 옛날 80년대 사람들이 상상하던 미래차를 진짜 내놓아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기아 EV6는 지금 시점에서 보는 전기차를 이렇게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이오닉이 좀 레트로한 느낌이라면 좀 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아 EV6가 좀 더 스포티해 보이고 좀 더 우아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개인 취향 차이라고 하지만 저는 젊은 분들에게 멋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꼭 한번 실물을 보시고 디자인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패스트백을 보는 것 같죠? 어마어마하게 열리는 개방감이 상당히 큽니다. 확실히 이 트렁크의 개방감, 178인 제가 서 있어도 충분한 그런 개방감이 느껴지고요. 이렇게 트렁크 라인 꺾이는 것도 좀 더 안쪽으로 감싸줘서 차크닉이라고 하죠. 앉아서 있었을 때 비도 어느 정도 가려줄 수 있는, 그리고 텐트를 치더라도 이 넓은 면적에서 좀 더 많이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패스트백 자체가 이미 차체가 낮고 짐 넣기 빼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점도 있지만, 이렇게 넓게 열리는 만큼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곳까지 최대한 파서 공간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만 이쪽에서는 배터리 문제 때문인지 이쪽에서는 따로 파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좌우가 대칭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고요. 조금 더 오른쪽을 손해를 본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는 타이어 모빌리티 키트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안쪽에 들어가 있는 V2A 같은 걸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게 아래로 이 판을 내려서 좀 더 넓게 트럭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자, 이 판을 지금 밑으로 내리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출고 박스 이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게 더 낮게 바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긴 상자로 보면은 벌써 트렁크 라인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 짐을 실으실 때, 긴 짐을 실으신다면 한 여기까지 넣는다, 이런 정도의 안정적으로 여기까지 좀 높이를 고려한 적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처럼 각지지 않다 보니까 이 디자인적인 면에서 공간의 손해가 느껴진 것 같아요. 178인 성인이 누웠을 때 이 루프가 났습니다. 스포티지처럼 들어갔다가 자, 확실히 177인 제가 누웠을 때 헤드레스트를 뒤집으면 누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길이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거는 괜찮은데, 이대로 앉는다면 물론 매트를 설치하시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허리가 여기가 좀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 제 허리를 펴주는 것 같은 이런 좀 평탄화가 부족한 점은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굳이 하신다면 매트를 까셔서 하셔야 될 텐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차박을 하시기엔 조금 아쉽지 않을까. 아이오닉 차박을 갔다 왔었던 저 에디터 L의 영상을 봤을 때는
조금 이 차량보다는 아이오닉이 차박에 더 어울리는 실내 구성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아닌 차의 차이를 본다면 다시 트렁크 공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론트 트렁크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롱레인지라서 이 공간이 좀 작기는 하지만 그냥 2륜구동 모델이면 더 확보가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사소한 부분마저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아닌 플랫폼의 차이가 여기서 한 번 더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이 트렁크 차이점, EGMP 같은 경우는 평평하지만 얘는 내연기관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 이렇게 올라와 있는 적재 공간에서 손해를 보는 면에서 이 설계의 차이가 확연하게 트렁크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2열에 앉았습니다. 178인 제가 앉았을 때 실내 공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리클라이닝 각도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게 최대한 세웠을 때고요, 이게 최대한 누웠을 때입니다. 뭐 SUV나 이런 것처럼 크게 움직이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최대한 눕혀놔서 그런지 이 머리가 조금 닿기는 해요. 이 차가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루프라인을 갖다 보니까 여기를 파놨어도 최대한 뒤로 젖히면 이쪽 라인과 머리가 닿는 게 느껴지고요. 그렇다고 또 세운다고 해도 보통 이렇게 세우는 각도라고 하면은 178은 제가 머리는 닿진 않지만 조금 머리를 세우시거나 스타일링 하신 분들이라면 닿을 수도 있는 정도의 헤드룸인 것 같습니다. 이 헤드룸 공간은 이 다른 공간에 비하면 조금 좁지 않나, 약간은 좁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레그룸이 충분히 넓습니다. 뭐 아이오닉 5보다는 조금 작은 휠베이스가 2,900mm지만 아이오닉보다 작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 차체가 휠베이스가 2,900mm예요. 충분히 큰 휠베이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중형 SUV 정도의 레그룸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정도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실내 뭐가 달라라고 만약에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바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레그룸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여드렸지만 아래 배터리가 깔리다 보니까 센터 터널이 없어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한 차도 이 센터 터널의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발이 올라가고. 그렇지만 배터리를 아래에 깔고 평평하게 만들다 보니까 바닥이 균일합니다. 이게 바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실내 공간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오닉 5에서는 이렇게 앞뒤로 콘솔이 움직일 정도로 이런 레일이 들어가는데, 이 차량은 움직이진 않지만 이쪽 공간을 통해서 뭔가 다양한 애프터마켓 제품들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차의 뭐 수납 공간들을 살펴보면은 뒷면의 수납 공간은 도어쪽엔 거의 없습니다. 물 하나 넣으면 끝날 것 같아요. 뭐 양쪽으로 이렇게 지금 도어 포켓이 들어가 있긴 했는데 스포티지의 이 지퍼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없는 게 조금 아쉽스러워 보이기는 하네요. 그래도 드디어 기아가 이 C2C를 적극 활용을 해줘서 이제 A타입이 아니라 C2C 이 소켓을 이제 다 기본적으로 적용해주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8부터 익숙해졌죠. 여기 목에 이제 걸 수 있는 손잡이도 있는데 그냥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K8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마무리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짐을 걸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레스트에는 특별하게 뭐 안 돼 보이지만,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수납 공간, 컵홀더가 없다 싶으면 이렇게 밀면 컵홀더, 자유자재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뒷좌석 비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루프라인이 낮은 거는 염두를 하시고요. 이 레그룸은 넓기 때문에 아이나 아니면은 여성분들이 좀 주로 타신다, 키가 크지 않은 중학생 정도까지 많이 탄다고 하면은 이 넓은 레그룸 공간이 충분한 생각을 하고요. 성인이신 분들이라면 이 헤드룸 공간은 꼭 체크를 해보시고 구매 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디자인, 익숙함과 새로움이 혼재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미 뭐 전시차에서 한번 리뷰라고 보였지만 먼저 익숙한 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K8에 처음 적용됐고요. 저희가 시승한 스포티지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EV6에도 적용된 이 커브 디스플레이, 짧은 화면 안에 공조와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를 쉽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다이얼이 살아있어서 필요한 직관적인 거는 이렇게 다이얼로 할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버튼 개수를 최소화한 굉장히 영리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소재들은 뭐 매트라던가 이런 것들 친환경 소재 적극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하면은 친환경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그런지 이런 소재들도 기존에 사용했던 재질과는 다른 느낌인데 이렇게 질감이 좀 독특해요.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이 보이는 무늬의 결이 손에 느껴지도록 살아있거든요. 이런 군데군데에 친환경 소재가 사용돼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운전할 때 체크를 해봤지만 헤드룸이 그렇게 좁다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델도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들어가서 아래 전자장비 때문에 좀 두껍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 없이 낮춤을 이렇게 최대한 낮춘 채로 운전하기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익숙한 것들을 빼고 이제 조금 색다른 점, 가장 크게 다른 거는 이 부분이죠. 아이오닉 유니버설 아일랜드를 좀 보신 분들은 익숙하기도 하겠지만 저쪽에 공중에 떠 있습니다. 여기 발로 보시면 여기도 떠 있어요. 바닥이 평평하게. 이것도 전기차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USB라던가 이쪽을 좀 멀리 하고 이 아래쪽을 수납 공간으로 엄청나게 쓸 수 있는 거죠. 이 전기차 덕분에 이런 바닥 쪽의 활용도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도 뭐 충전 단자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 발이 이렇게 평범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수석분들이 뭐 떨어뜨려서 페달에 가지 않도록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붕 떠 있는 곳에 일단 보시면 전원 버튼, 시동이라고 안 되네요. 이제 전원 버튼, EV 전원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그다음 이쪽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됐고 알루미늄 헤어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 차는 풀옵션이라서 이 시트에 다양한 통풍이나 이런 부분이 터치로 되어 있지만 낮은 트림은 그냥 플라스틱 버튼으로 되어 있다는 거, 트림마다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익숙하시죠? 스포티지에 보셨던 똑같은 재질의 다이얼 반식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제 갤럭시 S10 5G 같은 경우는 탁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깊이가 좀 깊지 않아서 움직일 때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운전했을 때 잘 지지하고 이 고무가 미끄럼 방지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컵홀더를 쓰고 이 벽은 뭘까? 저같이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주로 두는 분들은 여기다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기차니까 충전 카드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엄청 깊습니다. 아래 센서 터널이 없다 보니까 이쪽 암레스트 쪽 아래 수납 공간이 굉장히 깊어요. 자, 이 내연기관하고 거의 똑같고 이런 부분만 다를까 싶은데 메뉴도 좀 다르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좀 드라이브 모드마다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동력 배분, 배터리가 나가는 게 보이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테마가 바뀌기도 하죠. 근데 그냥 테마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주행 가는 거리가 모드별로 바뀌는 게 보이고요.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래 토크를 통해서 제 밟으면 힘이 어느 정도 하는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스노우 모드라고 해서 눈이 왔을 때 탈출을 도와주는 모드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 레벨 1, 2 회생 제동의 감도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맥스 I 페달이 보이시죠? I 페달이 원 페달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맥스고요. 그 다음에 줄이면 이 회생 제동 감도가 달라집니다. 레벨 0이 되면 회생 제동이 따로 걸리지 않아요.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 타력을 맞춰서 운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는 걸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에서 기존 내연기관차의 차이가 한번 보이는 것 같고요. 이 EV에 보시면은 가장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가 일단 표시가 되고요. 차량의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예상 고속 충전을 하게 되면 몇 %까지 80%까지만 충전을 시키겠다, 나는 90%까지만 시키겠다, 이렇게 충전량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초고속 12분, 고속까지 41분, 초 30분 이렇게 원하는 충전에 따라서 이게 배터리가 달라지고요. 완속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시간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량에 맞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전력 소비량, 지금 제가 공조장치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죠. 35%나 썼고, 전장, 기타 여러 가지 전자장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달리다 보면 이렇게 배터리를 어디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딜 줄여야 될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연비 좀 이상하죠. 뭐 전비라고도 하는데 이 주행에 따른 전비도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주행거리가 두 가지로 표시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에어컨을 켰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켰을 땐 323km, 에어컨을 끄면은 공조장치에 따른 차이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출발 시간. 충전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나는 7시 한 30분에 출발을 해. 월, 화, 수, 목, 금, AM. 자, 월, 화, 수, 목, 금 아침 이 시간에 항상 출근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요, 이 시간에 맞춰서요, 제가 미리 예약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인 시간, 전기차를 할인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할인 시간에만 충전할 수 있게 그렇게 충전 시간도 설정이 가능을 합니다. 할인 시간에만 충전, 할인 시간에 최대한 충전할 수 있게 설정을 해주고 출발하기 전에
온도도 이렇게 예약 공지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이거를 항상 예약을 해 놓으신다면은 나는 7시 반에 쾌적한 온도에 맞춰서 출발할 수 있고 저렴한 전기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이 전기차에서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블루링크라는 것도 있었지만 충전이라는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V2에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다 소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전적인 배터리를 남겨놓고 그만큼 사용할 수 있게 V2에도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EV6와 아이오닉의 차이점은 확실히 실내에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뭐 기능보다는 아이오닉은 좀 더 덩치가 상당히 크고요. 가족들이 이렇게 좀 더 공간을 활용하면서 다양하게 하는 유틸리티적인 모습이 강화가 됐다면 이 EV6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차량 운전자 중점적인 그런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뒷좌석에 뭐 시트 슬라이딩이라던가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면 아이오닉으로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그래서 좀 더 젊은 분들에게 알맞은 감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until